4분기에 반도체 가격이 한 5% 정도 빠질 수 있다라는 전망. 다만 여기서 중요한 거는 과연 어떤 계기로 반도체 종목들이 반등할 수 있을까. DDR5와 관련된 우리가 종목들은 우리가 반도체 지수가 빠지면서 조금 분위기 안 좋을 때는 우리가 사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유한타증권의 한상혁 과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안녕하지 못한 분들이 워낙 많을 것 같아요. 특히 네. 삼성전자, 이 SK 하이닉스 뭐 보니까 어디서는 뭐 450만 뭐 주주 뭐 이러던데 개인 투자자들. 일단 오늘 안 좋은 모습이죠. 일단 상황 한번 좀 오늘 나오시는 모든 분들에게 각각의 뷰가 어떠신지를 다 물어보고 있어요. 다 공통된 질문인데, 네, 어떻게 보세요? 아마 다들 출연하시는 분들 해석이 좀 조금씩은 다르실 것 같은데요. 일단은 국내 주식시장을 지금 설명하려면 반도체 쪽 얘기를 안 하고는 설명할 수가 없어요. 지금 맞아요. 네, 토탈한데. 네, 반도체 쪽을 워낙 많이 들으셨겠지만 좀 얘기를 하고 넘어갈 수밖에 없는데, 이게 개인 투자자분들이 가장 많이 들고 있는 종목이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 겁니다. 네. 그리고 상당히 좀 비중도 좀 많이 실어놓고 지금 기다리고 계실 텐데, 일단 저부터 반성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사실 반도체 업황에 대한 전망이 완전히 틀렸거든요. 그러게요. 불과 2, 3일 전까지만 해도 많은 애널리스트들이 다 반도체 좋아 이랬단 말이에요. 예, 맞아요. 그동안 4차 산업의 흐름 속에 뭐 자율주행, 5G, AI 이런 흐름 속에서 반도체의 쓰임새는 증가할 수밖에 없고, 그러고 난 다음에 반도체 가격 상승도 좀 완만하게 좀 계속적으로 상승을 할 거라고, 하반기까지 그게 가격 상승이 유지가 될 거라고 저희가 전망을 하고 있었는데, 이게 상반기에 했던 전망이 완전히 지금 어긋났습니다. 지금 틀렸습니다. 지금 벗어나기 시작을 했는데, 일단 뭐 저부터 일단은 지금 반성을 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왜 그럴까, 지금 어떤 부분이 좀 우리가 잘못 보고 있었나라는 부분을 지금 곰곰이 좀 생각을 해보고 있는데요. 어제 시장에서도 외국인이 한 1조 6천억에 가까운 매도를 쏟아부었었고, 그게 본다라고 하면 삼성전자의 1조 원, 그리고 하이닉스의 6천억 정도를 매도를 했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외국인은 국내 시장에서 반도체를 집중적으로 팔았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렇죠. 예, 대부분은 이제 반도체에서 나왔다는 거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보면 외국인이 한 1조 8천억 정도 매도를 했는데, 보니까 오늘 더 팔았더라고요. 삼성전자 한 1조 6천억 정도 판 것 같고, 어마어마하게 팔았네. 네, SK 하이닉스가 거의 한 8천억 정도 매도를 했더라고요. 물론 이제 만기 영향도 있었고 그 영향이 좀 있었을 텐데, 이상한 거는 제가 지난주에 나왔을 때 그런 말씀을 저희가 드리고 간 적이 있어요. 외국인들이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를 집중적으로 매수하고 있다, 갑자기. 그렇죠. 뜬금없이 갑자기 매수를 하고 있는데, 사실 지난주하고 이번 주하고 일주일 사이에 뭐가 그렇게 크게 바뀌었겠습니까, 이게 지금. 그렇죠. 크게 바뀐 부분은 없습니다. 그래서 뭐 지난주에도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거를 새롭게 따라갈 이유는 없지만, 새롭게 뭐 신규로 뭐 이걸 매수할 이유는 없지만, 그 말씀을 좀 드리고 했었는데, 일단 뭐 기관 투자자들 역시도 지금 죽을 맛입니다, 사실. 예. 지난주에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저렇게 올라가 버리면 기관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안 살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사실. 예, 이 지수를 따라가야 되니까, 벤치마크 맞춰야 되니까 안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꾸역꾸역 채워놨단 말이에요. 근데 거의 지금 지수는 보면 지수는 거의 그대로 있는데, 차이는 없어요, 지수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부러져 버리니까 본인들이 운영하는 그 수익률이 확 내려가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기관 쪽에서도 지금 굉장히 지금 죽을 맛입니다. 일단 주가의 급락의 원인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어제 오늘 지금 계속적으로 불거지는 이슈가, 최근 이제 반도체 현물 가격이 좀 빠졌어요. 빠지다 보니까 4분기에 이제 그 반도체 가격을 전망을 하면서 4분기 가격 하락에 대한 가능성에 대해서 상당히 염두에 두는 보고서가 나오고 있어요. 아쉬운 거는 그동안 호재는 움직임을 우리가 둔했다가 조그마한 악재에 너무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점이거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최고치를 기록을 했을 때, 막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면 막 뚫고 올라갔을 때, 그때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그 절반이라도 따라갔다라고 하면 지금 빠지는 게 뭐 어느 정도 빠질 조정이 나오는 건 이해가 할 수 있는데, 계속 그동안 짓눌려 왔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2분기에 20% 이상 가격이 상승했다. 그러니까 반도체 가격이 20% 이상 상승했었는데, 4분기에 반도체 가격이 한 5% 정도 빠질 수 있다라는 전망?
말 그대로 전망입니다. 그럴 수도 있다. 그렇죠. 네, 그럴 수도 있다는 전망 때문에 이게 이렇게까지 매도가 나오면서 가격을 좀 주가가 하락할 이유가 있나. 그리고 외국계에서는 지금 반도체, 그러니까 한국의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에는 한국의 반도체 산업 그리고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에 대해서 셀 의견을 좀 본격적으로 좀 내고 있고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이게 주가는 이미 빠지기 시작을 했고 주가가 빠지니까 아마 국내 애널리스트들이 이런 전망을 내놓을 거예요. 국내 애널리스트들은 예상되는 이익이 얼마 수준이다. 그리고 과거에 PBR 수준이 저점이 어느 정도니까 이 정도 선에서는 반등이 나올 수 있다. 즉 밸류에이션이 얼마고 어느 정도 되니까 이 정도 수준에서 가격대에서는 반등이 나올 것이다. 이런 전망이 이제 나올 거예요. 애널리스트 보고서들 그렇죠. 보면. 근데 사실 밸류에이션만 본다라고 하면 사실 오늘 사도 되고요. 내일 사도 되고요. 내일 모레 사도 돼요. 밸류에이션은 전혀 부담이 없어요. 사실 PBR 뭐 1배니, 0.95배니, 0.9배니 이거 큰 차이 없거든요. 사실 주가를 살 때는. 다만 여기서 중요한 거는 과연 어떤 계기로 반도체 종목들이 반등할 수 있을까? 과연 분위기를 전환할 수 있는 어떠한 모멘텀이 나올 것인데 그 모멘텀이 무엇일까? 이 부분은 우리가 한번 계속적으로 좀 체크를 해볼 수밖에 없고 우리가 이미 업황에 대한 이슈는 누구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반도체 업황에 대한 이슈는 다 잘 알고 있는 부분이고 밸류에이션이 매력이 있다는 부분도 사실 누구나 다 아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주가에 반전될 수 있는 키가 무엇이고 언제쯤일까? 그리고 그 전에 들어오는 수급들 만약에 이제 내일이라도 이렇게 좀 반등이 나올 수가 있어요. 수급들이 이제 저가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들어올 수 있는데 사실 지금에 들어오는 수급들은 단기 낙폭과대 그렇죠. 그리고 기술적 반등을 바라보고 들어오는 단타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단타일 가능성이 높고 확실한 반전의 카드가 있기 전까지는 주가의 잠깐적인 반등을 노린다는 거는 사실 우리가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단타 치려고 들어가는 종목은 그렇죠. 아니잖아요. 예, 중장기 쪽으로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반도체 산업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들어가는 건데 시장에서 뭐 내일이든 내일 모레든 반등이 잠깐 나온다고 했을 때 이걸 따라 들어가기에는 지금 상황에서는 무리이고요. 사실 어차피 밸류에이션이라는 것도 결국 애널리스트가 추정한 수치일 뿐이기 때문에 주가가 하락하고 난 뒤에는 뒤늦게 애널리스트들이 실적 그 전망치를 하향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게 사실 실적 전망치가 먼저 하향되는 게 아니라 뒤따라오는 그렇죠. 거거든요. 주가를. 그래서 지금은 이제 밸류에이션 자체도 하향되는 실적 추정치 때문에 계속적으로 싸지 않을 수가 있다. 사실 이런 부분도 한번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상황에서 이 메모리 반도체 업황에 대한 반등의 키가 과연 무엇을 어떤 이슈로 나올 것인가 그 이슈를 지금은 기다리고 계속 찾아보는 것이 지금은 좋으실 것 같습니다. 해서 지금은 조금 계속적으로 좀 죄송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지만 지금은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고 하면 사실 좀 무책임하게 참고 견디는 수밖에 없다. 이게 무책임한 말씀을 좀 드릴 수밖에 없는데 사실 말씀드리기 참 어려운 게 이게 진짜 분명히 적지 않는 비중을 실어놓고 기다리고 계셨을 텐데. 그래서 더군다나 이거는 우량주기 때문에 한국 대표주기 때문에 비중이 높을 거라고. 네, 지금. 그렇죠. 근데 여기서 제가 같이 매도하세요라고 하면 진짜 저점에서 지져버리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참 무책임하게 이런 말씀을밖에 못 드리는 제가 좀 죄송하긴 하지만 지금은 버티는 수밖에 없습니다.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리고 만약에 신규 매수를 접근하시는 분들은 정말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잠깐의 반등 때문에 내가 이거를 확 질러봐야지 이런 생각보다는 철저하게 분할 매수, 지금부터 만약에 분할 매수를 한다고 고려하시는 분들은 철저하게 분할 매수 관점으로 좀 들어가시는 게 맞고 반전의 키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어떠한 반전의 키가 나올 수 있을지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참 이게 어려운 게 모두 시장이 다 똑같은 이야기를 하면은 판단하기가 쉬운데 서로 상반되는 의견이 대립하면서 충돌한단 말이죠. 이번에 반도체와 관련해서도 모건 스탠리하고 모건 스탠리에서는 뭐 팔아라 이렇게 나왔지만 네. 골드만삭스는 바이잖아요. 사라. 한국 반도체 좋다. 하이닉스 좋다. 싸다. 목표 주가의 차이가 너무 차이가 많이 나요. 그러니까 골드만삭스가 얼마죠? 17만 7천 원. 그러니까 하이닉스에 대해서 17만 7천 원에 대한 TP를 제시를 했고요. 모건 스탠리는.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8만 원이죠, 지금. 그러니까 이게 8만 원인데 거의 2배 차이가 나는데 예. 이걸 왜 이런 데이터가 나왔는지가 참 그러니까 이해하기가 어려워. 업종을 어차피 애널리스트들이 똑같이 그 업종을 바라보는 데이터들은
사실 그렇게 크게 차이가 없어요. 그 뭐 모건 스탠리의 애널리스트나 골드만삭스의 애널리스트나 보는 지표들은 거의 비슷합니다. 거의 비슷한데 같은 지표를 보고 난 다음에 한쪽에는 목표 주가를 17만 7천 원을 제시하고 한쪽에서는 목표 주가를 8만 원을 제시하는 이런 지금 산만의 현상이 좀 나오고 있는데, 물론 이제 지금 향관에서는 뭐 여러 루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헤지 펀드들의 공격이 있을 수도 있다 지금. 그러니까 보시면 최근에 앞서 뭐 대표님도 말씀을 저랑 게 사설에서 말씀을 주고 받았지만 대만에서 그치, 이게 비슷한 사태가 3개월 있었잖아요. 전인가 3개월 전에 이런 비슷한 일이 있었죠. 예. 리포트 하나 그 매도 리포트 나오면서 TSMC가 엄청나게 부러졌죠. 예. 관련된 반도체 관련이 다 부러졌죠. 예, 그때. TSMC가 뭐 대만에서는 뭐 명실상부한 대장인데 걔가 부러지다 보니까 다른 반도체 업종이 다 부러지기 시작을 했죠. 그리고 최근 들어서 이제 중국에서는 뭐 중국 규제의 영향이 있지만 결국은 뭐 텐센트 같은 뭐 시가총액 한 1,000조 원 되는 회사들 역시도 다 부러졌거든요. 근데 사실 이게 헤지 펀드들이 약간 좀 이런 그 공매도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좀 있지 않나. 그러면서 지금 타겟을 좀 한국 시장으로 좀 이렇게 돌리는 게 아닌가라는 좀 염려도 좀 분명히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그런 우려감도 있고요. 여기서 하나 조금 우려되는 부분은, 물론 이제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좀 마음이 아프시겠지만, 만약에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를 안 가지고 계신 분들은 또 그나마 또 시장에 또 해볼 만해요. 사실 이게 뭐 다른 종목들이 올라가고 하니까. 그러니까. 근데 사실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저렇게 부러지잖아요. 그럼 환율이 튀어요. 그렇죠. 예, 오늘 같은 경우에도 환율이 좀 튀면서 보겠습니다. 1160원 이상으로 좀 튀었던 걸로 저도 장중에 봤는데, 환율이 이렇게 튀잖아요. 그러면 절대적으로 외국인이 매수가 안 들어옵니다. 국내 그렇죠. 시장에 대해서. 그러면 지금 버텼던 멀쩡한 종목도 있잖아요. 그 종목들이 이유 없이 부러지기 시작한 경우가 생길 수가 있어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국내를 대표하는 종목입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저점을 잡아줘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다른 개별 종목들도 우리가 플레이도 할 수가 있고 좀 노려볼 수가 있지, 한국을 대표하는 종목이 계속 부러지면 이거는 시장 자체에 이제 불안감을 좀 조성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좀, 심리적인 걸 자꾸 건드리니까. 네,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좀 잡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주가가 저점을 좀. 네. 지금 일단 이런 그 매도 리포트 나온 그 근거를 보면은 뭐 미국의 한 뭐 조사 기관에서 나온 이야기가 지금 뭐 데드크로스가 발생했다. 그러니까 우리 반도체 그 고정적으로 사는 고정 가격보다 현물 가격이 그렇죠. 떨어지는. 더 빨리 떨어졌다, 지금 떨어져 있다라는 부분인데요. 사실 현물 가격으로 거래되는 반도체는 극소수래요. 그렇죠. 극소수이고 고정거래 가격으로 대부분 다 거래가 되거든요. 거의 반도체를 사가는 쪽은 고정거래 가격으로 해가지고 사가지, 이거를 매일같이 그 거래되는 현물 가격을 계약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정거래 가격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 거고, 앞서 말씀드렸지만 2분기에 반도체 고정거래 가격은 22%가 올랐어요. 그리고 7월에 했던 고정거래 가격도 올랐습니다. 아직 고정거래 가격은 떨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상당히 좀 글쎄요, 좀 너무 좀 두려움이 큰 게 아닌가 시장에서. 근데 이제 여기에는 그 뭐 지금 창고의 재고 물량을 뭐 늘리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DDR5가 내년에 나오는 거죠? 올해 4분기부터 이제 올해 나오기 4분기부터? 시작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 당연한 거 아닌가? 그 뭐냐면, 아니 DDR4 이런 기존의 메모리를 지금 많이 쟁여놓을 이유가 없잖아요. 신제품이 나오는데 더 당연하죠. 새로운. 네. 그럼 당연히 이건 재고는 줄이고 신제품을 받기 위한, 그럼 재고가 줄고 당연히 구제품은 신제품이 나올 것 생각하면 가격은 약간 떨어지는 것도 당연한 거 아닌가? 네, 맞습니다. 저는 그냥 일반적인 생각으로는 그런 게 드는데. 맞습니다. 그것도 충분히 뭐 가능한 얘기고요. 이해가 되는 부분인 게, 지금 DDR5 말씀하셨지만 반도체 시장에서 가장 큰 변화라고 할 수 있는 게 지금 DDR5가 출시가 된다는 부분이에요. 사실 국내 반도체 업체들이 꽤 오랜 기간 준비를 해왔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하지만 뭐 DDR5를 지원하는 CPU가 출시가 점점 늦어지다 보니까, 인텔에서 이제 CPU가 이제 새로운 CPU가 출시가 돼야 되는데 이 양산이 계속 늦어졌습니다. 인텔에서. 근데 지금 이제 인텔에서 차세대 CPU 엘더레이크가 10월 말에 PC용으로 나오기로 이제 결정이 됐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맞는 반도체, 그러니까 DDR5가 이제 출시가 될 것이고, 그러면서 4분기부터 DDR5가 나오기 시작을 할 거고, 이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서버용 같은 경우는 내년 1분기부터 DDR5가 생산이 될 거기 때문에 이제는 메모리 업체들이 DDR5 교체 수요에 대응해야 돼요. 그리고 수요자 입장에서도, 이걸 사가는 입장에서도 당장 신제품이 몇 달 뒤면 나오는데
굳이 내가 그렇게 급하지 않으면 좀 기다렸다가 신제품을 사는 게 맞죠. 훨씬 더 성능도 뛰어나고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 지금 메모리에 대한 수요가 조금 감소할 수 있는, 재고가 좀 줄어들 수 있는, 뭐 그거는 당연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지는데, 글쎄요, 뭐 이거가 주가를 셀을 지금 이 정도로 부러뜨릴 수 있는 이슈인가 싶기도 하고요. 뭐 DDR5는 기존의 DDR4보다 사이즈가 좀 커지기는 하지만 데이터 처리 속도라든지 전력 소모량 등이 월등히 개선이 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이게 우리가 자율주행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결국은 이게 반도체 쪽에서 빨리빨리 연산 처리 CPU와 같이 해줘야 되거든요. 그렇죠. 왜냐면 보는 순간 탁 모든 게 인지가 돼야 되니까.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속도가 빨라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DDR4에서는 한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DDR5가 당연히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고, 내년도는 DDR5가 출시가 되면서 단가도 올라갑니다. 이게 상위 신제품이니까 단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죠. 그럼 반도체 생산하는 업체 입장에서는 가격이 DDR5는 DDR4보다 올라가고 마진도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이런 부분들까지 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하여튼 모건스탠이 보니까 마이크론에 대해서도 뭐 105불 목표 주가를 75불로 확 낮춰버렸네요. 전체적으로 반도체 쪽을 굉장히 싫어하나 봐요. 얘들이 지금. 예, 반도체 쪽을 굉장히. 애널리스트가 어떤 사람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예, 반도체에 대해서 되게 부정적이네요. 자, 일단 이 벌어진 현상은 이렇고, 그러니까 일단은 지금은 더 우리가 공포에 빠져서 여기서 잘못하면 심리적으로 흔들리게 되면 오히려 사야 되는 타이밍일 수도 있는데, 지나고 보면 매도를 해버리는 실수를 저지를 수 있잖아요. 지금은 매도하실 때는 절대 아닙니다. 이미 손절 라인은 너무 급격하게 빠져가지고. 네. 예, 이렇게 지난 것 급격하게 같고. 빠질 때는 반등이 들어올 때는 또 급격하게 반등이 또 들어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빠진다고 해서 마음은 좀 괴롭고 멘탈이 조금 흔들릴 수 있지만 지금은 절대 매도할 수 있는 자리는 아닙니다. 지금. 네. 네. 자, 그렇다면 이 전방위 업체가 이렇게 됐을 때 우리 소부장이 이제 또 점검 안 할 수가 없죠. 반도체 소부장 쪽은 어떻습니까? 지금 상황이? 사실 이제 반도체 그 큰형님이라고 할 수 있는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가 지금 힘을 못 쓰다 보니까 주가가 빠지다 보니까 국내 이제 IT 소부장 업체들도 이제 연동되면서 주가가 좀 빠지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여기서는 우리가 투자 포인트를 몇 가지가 짚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앞서 이제 DDR5에 대해서도 저희가 말씀을 나눠봤지만, 이 DDR5로 가는 거는 어차피 시대적인 흐름인 거고 대세거든요. 그러면 이 DDR5와 관련돼서는 이게 DDR4보다는 DDR5가 칩 사이즈가 좀 커진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칩 사이즈가 커지면서 이와 관련된 부품들이라든지 장비에 대한 교체 수요가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뭐 패키징 기판 같은 경우에도 DDR4보다는 DDR5가 칩 사이즈가 커지면서 여러 기판적인 변화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DDR5와 관련된 우리가 종목들은 우리가 반도체 지수가 빠지면서 조금 분위기 안 좋을 때는 우리가 사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보시면 지금 DDR5 관련주들 제가 자료에서 좀 뽑아왔는데요. 네. 지금 기판을 보신다라고 하면 뭐 심텍, 대덕전자, 해성DS, 코리아 서키트, 뭐 TLB 이런 회사들이 좀 언급이 되고 있고요. 소켓하고 파츠에서는 뭐 TSE하고 ISC 이 정도가 언급이 되고 있고, 장비에서는 유니테스트라는 이제 장비 회사, 테스트 장비 회사입니다. 이 회사가 좀 언급이 되고 있고, 최근에 DI라는 종목이 지금 주가 흐름이 상당히 좋아요. DI는 주식시장에 좀 오래 계셨던 분들은 잘 아시는 종목입니다. 이 회사가 그 가수 싸이의 아버지가 대주주로 있었던. 그래요? 예, 지금도 대주주 있을 겁니다. 그 회사인데, 예전에 싸이가 그 강남 스타일로 월드스타가 될 때 DI의 주가가 제 기억으로 1,000몇백 원 했던 주가가 15,000원으로 날아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가 굉장히 전설적인 주식이에요. 그래서 주식시장에 오래 계셨던 분들은 가수 싸이 그러면서 DI 딱 바로 그 이꼴 관계가 있을 거예요. 근데 이 DI도 원래는 이제 버닝 테스터 장비를 생산하는 업체거든요. DI의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1분기, 2분기 실적이 모두 다 지금 굉장히 좋게 나오고 있고, 수주 잔고도 좀 많이 쌓아가고 있기 때문에 DI도 DDR5와 관련해서는 충분히 수혜를 입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까지 지금 최근에 좀 주목을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반도체 가격이 어떻게 됐든 이미 시설 증설에 대한 거는 다 투자 결정들이 끝난 거고 계속 증설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니까
그렇다면 이 소부장들은 계속해서 물건을 납품할 수밖에 없고 이렇게 갈 수밖에 없다. 네. 이런 측면으로 보자 맞습니다. 이거죠. 그림 보시면 이게 지금 DDR5 시장 침투율 전망이거든요. 사실 보시면 2022년이 내년이잖아요. 내년에 이제 침투가 되는 게 1%예요. 1%. 이제 시작이 된다는 거죠. 이쪽 DDR5 시장은. 그러면서 이제 점차 시장에서 계속적으로 이제 시장 점유율을 확대해 나갈 것이고 내년 연말이 되면 뭐 시장 점유율이 한 30%까지 확대가 될 것이기 때문에 이쪽은 이제 시작하는 시장이기 때문에 DDR5와 관련된 종목들은 반도체 업종이 주가 지수가 빠질 때는 우리가 DDR5 쪽은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고, 또 하나 소부장을 볼 때 우리가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될 게 이재용 부회장이 가석방이 결정이 됐잖아요. 이번에 가석방이 결정이 됐고 지금 시장에서 바라보는 거는 앞으로 과연 삼성의 칼끝이 어디를 향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관심이 많이 있거든요. 갈 것이라는 게 이제 결국은 M&A를 그렇죠. 얘기하는 거겠죠. 예, 어느 분야를 더 집중적으로 키울 것인가. 삼성이란 그룹이 워낙 다양한 분야에서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에 투자 소식이 구체화가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이재용 부회장은 가석방 된 이유도 뭐 투자를 하라는, 그렇죠. 네. 경제에 살려라. 도움이 되게 네. 주가 부양을 할 수 있는 어떤 정책을 내놔라. 그게 이제 의도가 있는 거기 때문에 과거에 그룹 총수들이 다 그랬어요. 뭐 SK의 최태원 회장부터 시작해서 CJ, LG, 뭐 현대차 다 이렇게 사면 가석방 이럴 때 그 다음에 얼마 안 있다가 내가 얼마큼 투자하겠다 이런 경제 발표를 했습니다. 투자 계획을 했었고 그 이건희 회장 때도 마찬가지였죠. 그 당시에도 이제 사면 조치가 나왔을 때 이건희 회장이 그 평창올림픽을 유치를 했죠. 그 그렇죠. 이후에. 예, 그러면서 이제 역할을 톡톡히 했는데, 그러니까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지금 파운드리 시장에서 TSMC에 이어서 2위 자리를 차지를 하고 있는데, 사실 지금 작년 연말 이 정도까지만 해도 야심차게 2021년을 준비를 하면서 우리가 TSMC를 잡아보겠습니다. 거기에 그렇지. 이제 도전장을 내밀었잖아요. 파운드리 쪽에서. 네, 파운드리를 한번 잡겠습니다라고 도전장을 내밀었는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2분기까지 봤을 경우에 TSMC와의 격차가 더 벌어졌어요, 지금. 그러니까 삼성 입장에서도 지금 뭔가 특단의 대책을 내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에서 이제 파운드리와 관련된 사업에 대해서 상당히 투자 계획을 지금 아끼지 않고 지금 내놓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러니까 비메모리 관련 회사들, 특히 삼성전자가 미국 그 텍사스 오스틴 공장에 이제 공장을 구체적으로 지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와 관련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뭐 네이버에 찾아보시면 나와요. 그 텍사스 오스틴 공장 수혜주 하면 이렇게 나오는데, 그런 종목들도 우리가 지금은 좀 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하여튼 우리가 좀 짚어봐야 되는 거는 그 암울한 어떤 전망만 있는 게 아니라 앞으로 이렇게 주가가 상승할 수도 있는 그 모멘텀이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슈들이 아직 남아 있다. 네, 그리고 아직 맞습니다. 기대해 볼 것들이 있다. 너무 지금 오늘 요 최근에 며칠 사이에 어떤 상황에 너무 몰입하지 말자, 공포스러워하지 말자,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네, 그 정도로 정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